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미슐랭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학년도 상반기 수학인간 공법 영상입니다. 좀 국어 영상 어땠나요?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수학 영상도 그 국어 영상 정도의 퀄리티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국어 영상에서 좀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거는, 국어는 강사 선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어떤 강사의 그 특징들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수학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수학 강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수학은 내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도움받고 꼭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 이제 뭐 기초 개념부터 실전 개념, 기출 분석, 엔제까지 쭉 제가 서술을 하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각 그 단계별로 여러분에게 맞는 강좌 잘 찾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상반기에 수학 기초 개념의 컨텐츠와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실전 개념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는 좀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기초 개념이란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익히는 정의, 공식, 기본 예제 등을 말하고, 수학 교과서, 수학 바이블, 개념 원리 등으로 학습하거나,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 자체 교재, 혹은 인강 듣는 학생들은 시발점 등으로 학습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교재를 개념서라고 하고, 개념서는 단독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센, RPM, 마플 교과서 등 유형서와 병행해서 학습함으로써 기초 개념 학습에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이 점점 실전 개념으로 푸는 문제보다는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으로 푸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기초 개념 학습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 학습도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과거에는 수능 시험이 준킬러는 거의 없고 킬러만 딱 3문제만 출제되는 기조였기에 기초 개념 학습할 때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 안 풀고 개념만 공부한 후 실전 개념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킬러 3문항을 버리고 88점을 받는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내려간 대신 준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어 시험 보는 과정에서 시간의 압박이 큰 경향을 보이고, 다수 출제되는 준킬러 문제는 센의 유형 3개에서 4개가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계산 능력 향상과 필수 유형에 대한 익숙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수학 기초 개념의 학습법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학습법 관련해서 딱 3가지 포인트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의와 공식의 유도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의 정의에 대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의 정의는 한 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의를 알아야 문제에서 원이 있을 때 한 점을 중심으로가 그 원의 정의의 시발점이잖아요. 이 중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수학적 정의를 대충 뭉뚱그려서 아는 게 아닌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아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정의나 공식을 노트나 백지에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쁜 정리 노트를 만들겠다거나 혹은 두꺼운 개념서로 자세히 파고들겠다거나 하는 것이 수능만을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막 휘갈겨 쓰면서 연습장에 써보고 또 말로 읊조리면서 정의와 공식을 학습하면 좋겠고, 개념 원리나 수학의 정석같이 두꺼운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의나 공식만 쓰면서 암기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인강 강사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추려져 있어서 압축된 내용을 한번 따라 쓰는 것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제와 유형을 만나보며 정의와 공식이 문제화된 것을 많이 접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의와 공식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계산 속도도 빨라지고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과정 혹은 다른 단원 간의 통합된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강사가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부분이라 학생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3가지 포인트만 지켜서 기초개념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거창하게 기초개념을 회독하고 개념에 대한 불안감과 강박증을 갖고 2단계를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기초 개념을 독학으로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고 아주 일부의 학생만 이 독학으로 기초 개념을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강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강의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학원과 인강 중에서 선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학원을 더 추천을 합니다. 이 기초 개념만큼은요. 왜냐하면 기초 개념 학습 단계에서 이제 유형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원을 다니게 되면 뭐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 외에도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뭐 다양한 어떤 프린트들 그리고 뭐 자이스토리도 같이 풀어주고 뭐 어삼시사나 블랙라벨 이런 것도 많이 같이 풀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많이 풀면서 기본기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인강을 안 듣고 학원만 다니거나 혹은 그 인강과 학원을 병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개념 학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미 그 학원을 다니기에는 진도를 그러니까 너무 늦어버린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너무 이렇게 수업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 따라가는 학원 수업이 벅찬 학생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인데 막 너무 뛰어나서 뭐 중학교 1, 2학년인데 미적분까지 다 선행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학원 수업으로 그것들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인강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고2 때 내신으로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수원과 수투는 실전 개념을 수강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고 미적분이나 확통, 기하 같은 선택 과목은 고3 1학기 내신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기초 개념을 수강하고 유형서를 푸는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고2 때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을 전부 다 내신 범위로 다루는 곳도 있고 또 N수생의 경우 기초 개념부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수원, 수투 선택 과목 모두 실전 개념 강의를 수강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수학 기초 개념 강의를 좀 분류할 거예요. 물론 학원에 다니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고3 혹은 N수생들이 뭐 학원에서 기초 개념을 익히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강을 또 추천을 드릴 건데 기초 개념 인강도 중학생부터 고1까지 들으면 좋은 인강이 있고 그리고 고2, 고3용 기초 개념 인강이 따로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냐면 중학생이나 고1을 위한 기초개념 강좌의 경우 교재가 두껍고 기본 유형의 문제수도 많아 수능을 위한 대비보다는 고등 선행과 내신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2, 고3을 위한 기초개념 강좌는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하는 강좌, 수능을 메인으로 대비하는 강좌, 마지막으로는 위 2개가 어려운 학생들이 듣는 노베이스용 강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고1 때 듣는 강좌와 달리 고2, 고3 강좌들은 수능도 염두하고 제작한 강좌들이기 때문에 기초개념 강좌임에도 평가원 수능 문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의수도 적어 컴팩트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개념과 실전개념이 결합된 강좌가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고3 N수용 강좌인데 낮은 성적에서 빠르게 2에서 4등급으로 올릴 때 들으면 좋은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학생부터 고1을 위한 기초개념 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교재들이 중학생 때 고1에서 고3 과정을 선행할 때 들으면 좋은 강좌들입니다. 강의 수는 제가 수원수 선택 과목 합친 걸로 적어놔서 공통 수학까지 듣는다고 가정하면 강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 강좌들은 강좌 수가 많은 대신 아주 기초적인 것도 설명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선행하기에 매우 좋은 강좌들입니다. 보통 RPM이나 센 등과 병행해서 학습하기 좋고 만약 수학학원을 다닌다면 꼭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 수업에 충실해도 되는데 다만 학원 수업의 보완제 역할을 하기에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원 수업의 난이도가 높다면 난이도가 낮은 개념원리, 수학의 정석, 수학의 왕도 중에 하나 골라서 이 강의로 예습을 하고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에도 좋고요. 혹은 학원 수업의 난이도가 낮거나 할만하면 이제 시발점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시발점 등을 통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나 문제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발점을 제외하고 개념원리, 수학의 정석, 수학의 왕도를 고2, 고3이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뒤에 소개할 고2, 고3용 기초개념 강좌가 어려운 학생들은 이런 이 중학교부터 고1 기초개념 강의를 들어도 되는데 다만 강의 수가 많고 또 수능 기출문제를 수록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과 연계성이 떨어져 입시를 2년 정도 길게 잡는 경우에 듣는 것을 추천하고 아니라면 웬만하면 고2, 고3용 기초개념 강좌를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있는 그 교재의 표지 같은 경우에는 시발점을 제외하고는 이전 교육과정 교재의 표지거든요. 이 영상을 만약에 그 현재 고1 이하가 보고 있다면 이 교재 표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교재로 사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2, 고3용 기초개념 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내신 플러스 수능, 노베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신과 수능을 같이 대비하는 강좌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괄호 안의 숫자는 수원, 수투, 미적분 합친 강의수가 왼쪽,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합친 강의수가 오른쪽입니다. 내신 플러스 수능 강좌들은 강좌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내신에만 나오는 개념이나 문제를 설명하는 것 때문도 있지만 실전 개념을 기초 개념 단계부터 내신을 위해 많이 가르쳐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발점의 경우 일반적인 강사들의 실전 개념 강좌에서 설명하는 걸 기초 단계에 끌고 와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강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초 단계에서부터 실전 개념을 하니까 실전 개념을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전 개념이 빛을 보려면 기출문제와 엮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시발점이 기출문제로 실전 개념을 다루는 강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발점의 경우 시발점 워크북이 있는데 시발점 워크북만 풀고 유형서를 안 풀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서를 푸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시간이 없으면 시발점 워크북을 생략하고 시발점 본교재와 센, RPM 같은 유형서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EBSI 올림포스 경우 올림포스 유형편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는 올림포스와 병행해서 푸는 유형서로서 개념 원리와 RPM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신 플러스 수능 강좌들은 강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그런 예비 고3 때보다는 예비 고2 때부터 해서 고2 내내 듣기 적합하고요. 예비 고2 때 수원 수투를 그리고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미적분이나 확률통 같은 선택 과목을 듣는 것이 무난합니다. 물론 수원 수투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고2 때 하고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는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실전 개념을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현우진 강사 시발점을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수원 수투 선택 과목 3개 다 듣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현우진 선생님 수업이 듣고 싶으면 아래에 후술할 다른 강사의 수능 기초 개념 강좌를 듣고 또 기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뉴런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발점을 해도 뉴런이 어려운 강좌이기 때문에 바로 시발점 후 뉴런을 가기에 간극이 있는데 차라리 다른 강사의 수능 기초 개념 강좌를 듣고 기출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뉴런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왕 시발점을 이번 예비 고3 겨울방학에 수험부터 하기로 했다면 문제풀이 쉬운 건 강의 다 듣지 말고 건너뛰면서 강의 수를 줄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능용 기초개념 강좌인데요. 이 강좌들은 내신 플러스 수능 강좌에 비해 강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메인으로 보고 제작한 기초개념 강좌라는 의미이지 내신 대비할 때 이런 강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고 내신에만 나오는 잡다한 개념까지 설명하지 않고 또 내신스러운 문항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개념을 잡는 데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신 대비로 사용할 경우 센이나 RPM, 마플, 시너지 같은 유형서 그리고 블랙라벨, 일품, 1등급 수학 같은 고난도 문제집과 병행하는 게 좋고 수능 대비로만 사용할 경우 당연히 센, RPM 이런 유형서와 이런 수능 기초 개념 강의를 병행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워크북까지만 병행하고 그리고 이 본교재와 워크북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절시랑 센 B를 병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세절시랑 세절시 워크북을 병행해서 끝내고 좀 반복도 하고 그 다음에 미친 개념을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중에 워크북도 없는 생각의 질서나 레알 비기너스 같은 건 이제 유형서랑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 중에서 파운데이션이나 기초 코드는 각각 킥오프와 유형 코드라는 자체 유형서가 존재합니다. 킥오프는 개념서와 유형서의 약간 중간 성격의 교재인데 굳이 비슷한 걸 뽑자면 마플 교과서에 약간의 마플 시너지가 가미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유형 코드는 딱 센 B를 한 번 더 압축한 센의 수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에 어떤 걸 들을지 고민된다면 이제 후속 실전 개념과 기출 분석을 누굴 들을지 고민해 본 후 그 전 단계 강좌를 듣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기초 개념 강의와 실전 개념 강의를 동일한 강사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EBSI 수능 개념 기본과 이제 아래에 있는 수능 개념 기초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능 개념 기본에는 정종영 강사 같은 분들이 있고 수능 개념 기초에는 이제 박자영 강사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베이스용 기초 개념 강좌인데요. 이건 앞서 언급했던 내신 플러스 수능
그다음 수능용 기초개념 강좌를 듣기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5에서 6등급 학생만 돼도 바로 수능 기초개념 강좌 들어도 되기에 이 노베이스용 기초개념 강좌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능 수학 7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개념 강좌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노베이스용 기초개념 강좌는 이런 완전 생 노베이스들이 들으면 좋은 강좌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생 노베라면 인강보다는 과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도 모두가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또 이런 노베이스용 강좌 대신에 중학교에서 고1까지 들으면 좋은 개념 원리나 수학의 정석, 수학의 왕도 등도 이제 수학 7등급 이하 노베이스가 듣기에 적합하지만 노베이스용 기초개념 강의가 강의 수가 더 적고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이런 노베이스 강좌를 듣고 난 이후 다시 수능용 기초개념 강좌 혹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기초개념과 실전개념이 결합된 강좌, 예컨대 개떼잡이나 무불개 같은 걸 들으며 기초개념을 보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스터디 김서훈 강사의 시작하는 불꽃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강좌는 EBSI의 강좌로서 수원, 수투만 있고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노베이스용 강의를 들어야 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확통 선택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확통의 경우 꼭 노베이스용 개념 강좌를 선소로 들을 필요가 없으니 그냥 바로 수능 기초개념 강좌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개념과 실전개념이 합쳐진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강좌들 같은 경우 처음부터 실전개념을 듣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제작된 강의입니다. 일반적인 수능 기초개념 강의들 같은 경우 중간에 듣다가 포기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초개념을 쌓은 상태로 실전개념과 기출을 들어가야 하는데 기초개념 하다가 중간에 어렵다고 또는 하기 싫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이 수능평가원 문제풀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개념과 실전개념이 합쳐진 강의 같은 경우 중간에 드랍하더라도 들었던 부분과 관련한 쉬운 사정까지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타격이 적습니다. 또한 앞선 기초개념 강의들은 어떤 상한선을 높이기 위해 듣는 것이고 추후커리인 실전개념과 기출분석, 엔제까지 쭉 들어야지만 이 기초개념과 실전개념이 합쳐진 강의들은 최소 이 정도 점수는 받자라는 하한선을 높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떼잡의 경우 이 개떼잡 강의와 교재에서 실전개념을 거의 전부 소개를 하지만 이제 김성훈 강사의 무불개 같은 경우에는 실전개념이 스며든 기출 백제에서 이 실전개념을 다루기에 기출 백제까지는 하는 게 좋고 또 올인원은 고난도 실전개념은 리본이라는 이제 후속 강좌에서 다루기에 고난도 문제까지 맞을 생각이 있으면 실전개념 강좌인 리본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리본을 듣게 되면 김기현, 이미지 같은 강사의 기초개념과 실전개념을 듣는 것과 차이가 없긴 합니다. 또한 정승재 강사와 김성훈 강사는 각각 8, 90%나 11 이상, 불꽃포텐 엔제 등이 중킬러,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비킬러 위주의 엔제로 구성되어 있어 후속 커리도 노베이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수능 개념을 듣는다면 수능 기출의 미래까지 하고 수특수한 등의 EBSI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되는데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게 되어 수능 개념 이후 사설 인강을 듣고 싶다면 실전 개념이나 기출 분석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엔제부터 할 수도 있겠으나 엔제들이 대부분 실전 개념의 기출 분석 강의를 듣고 왔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현우지 강사 드릴 풀고 싶으면 뉴런부터 듣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초개념 강의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고2 때 수원수투 선택 과목 기초개념을 다 했거나 혹은 고2 때 수원수투 기초개념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에 그 미적분 기초개념 강좌를 듣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기초개념 강좌를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수원수투 선택 과목을 전부 다 기초개념부터 학습해야 되는 이런 노베이스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초개념 강좌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좀 호불호가 적은 기초개념 강좌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추천드린 기초개념 강좌 외에 다른 나에게 잘 맞는 강사의 기초개념 강좌를 들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굳이 또 추천을 드린 이유는 다른 일반적인 강사들에 비해 이렇게 수능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원수투 선택 과목을 가장 상한선을 높여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컨텐츠들과 강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한 5분 정도 추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기에 수원수투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기초 개념부터 들어야 하는 학생은 이제 노베이스긴 하지만 이거를 또 준 노베이스와 찐 노베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준 노베이스는 뭐 학원이 되었든 학교 수업이 되었든 어디서 뭔가 이 수원스투에 대해서 뭔가 들은 건 있는 노베이스를 전 준 노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대략 등급으로 치면 수능으로는 한 4, 5등급 정도, 고의 모의고사로는 한 3에서 4등급 중간 정도이고, 이제 이 정도 성적도 안 나오는 정말 수학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을 저는 찐 노베이스라고 정의하고 각각 강의를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준 노베이스 추천 강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능 기초 개념 강좌 3개, 그 다음에 기초 플러스 실전 개념 강좌 2개인데요. 둘 중에 더 고점을 높이는 건 위쪽 강의들이고, 아래 2개는 하방 점수를 높이는데 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 3개 강좌들이 후속 커리 양도 많고 커리큘럼이 진행되면서 고난도 문제풀이도 아래와 달리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포기하고 방황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래에 있는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이 결합된 강좌를 듣는 게 낫습니다. 제가 다양한 수능 기초 개념 강좌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강사는 김기영 강사와 양승진 강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소괄호로 이렇게 적어놓은 숫자는 킥오프와 유형코드라는 것의 강의 수인데, 아직 세젤시 워크북은 강의 수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세젤시는 소괄호가 없습니다. 김기영 강사와 양승진 강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둘 다 기초개념 강좌 외에도 킥오프와 유형코드라는 강좌가 따로 있는데, 킥오프는 마플 교과서와 마플 시너지를 반반 섞은 느낌이고, 유형코드는 센 B에서 수능에 필요 없는 유형을 제거해서 한 번 더 압축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사를 들으면 따로 RPM, 센, 마플 시너지 같은 유형서가 필요 없고, 또 킥오프나 유형코드 둘 다 파운데이션 기초 코드랑 싱크가 맞춰져 있어요. 이제 킥오프는 소단원별로 싱크가 맞춰져 있고, 유형코드는 아예 기초 코드 내에 유형코드 유형 정리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또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김기영 강사와 양승진 강사를 비교하면 김기영 강사 파운데이션 킥오프가 양승진 강사의 기초코드 유형코드보다 더 쉽고 친절합니다. 유형코드가 센을 압축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독학을 하게끔 하는 교재인데, 킥오프에 비해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서 강의가 있음에도 준 노베이스 중에서도 찐 노베이스에 가까운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양승진 강사가 더 친절하고 좋습니다. 양승진 강사는 특이하게 기초 개념 이후 실전 개념을 하지 않고 먼저 기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짧은 실전 개념 강좌를 진행하는데, 기출 분석 강좌인 기출 코드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기초 개념에서 배운 개념과 추가로 익히는 행동 영역으로 다 뚫어내는 강좌입니다. 또 기출 코드 이후에 현우진 강사의 뉴런, 김범준 강사의 스타팅 블록 등 어느 정도 기출을 하고 들어야 할 수 있는 강좌도 들을 수 있어 타 강사로 넘어가기 용이합니다. 또 올해는 기출코드 해설지도 생기고 강의 수도 줄어서 예전만큼 부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김기영 강사의 경우 실전 개념 강의인 아이디어까지 무난하게 안착하고 기출생각지 4점으로 넘어갔을 때 기생집 4점 점프 문항에서 이탈해서 싱글 커넥션으로 도피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출생각집이 좀 기출을 뭔가 분석한다기보다는 기코에 비해서 좀 약간 해설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뭔가 일관된 내용과 행동 영역의 적용을 보여주기보다는 아이디어에서 배운 어떤 생각들과 도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해설해주고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주는 강좌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럼 파운데이션과 킥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코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뉴런이나 스타팅 블록 혹은 아이디어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파운데이션 킥오프 기출코드보다는 기초코드 킥오프 기출코드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초코드와 기출코드의 연계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강사 듣는 학생들 모두가 기생집 4점을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냥 쭉 김기영 강사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의 이미지 강사의 경우 김기영 강사나 양승진 강사와 같은 자체 유형서가 없고 워크북이 있죠. 그리고 김기영 강사랑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미친 기분 완성편부터 이제 탈주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친 기분 완성편을 버리고 엔티켓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심지어 엔티캡도 입문 엔제 중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쉬운 편이 아니라 좀 이도저도 아니게 붕 떠버리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올해 엔티켓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이미지 강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미지 강사의 실전 개념 강좌인 미친 개념이 실전 개념 강좌 치고는 거의 기초 개념의 연장선에서 가르쳐서 따라가기에 큰 무리가 없고,
또 강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노베에게 친화적인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8주 프로젝트의 조회, 종례 같은 컨텐츠도 노베들이 계속 커리큘럼을 의지를 갖고 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느꼈고, 세줄시가 유형서가 아니고 워크북이긴 하지만 워크북과 본책의 싱크가 좋고 또 워크북 아이패드 해설도 있어서 노베이스들이 따라가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수능 기초개념 강의에 대해 말씀드렸고, 당연히 김기현, 양승진, 이미지 안 하고 기초개념과 실전 개념이 결합된 정승재 생선이나 아니면 김성원 강사를 해도 됩니다. 정상모 강사나 EBS I에 비해 이 둘을 추천한 이유는 8, 9, 10%나 11 이상 그리고 불꽃포텐 엔제 시즌 1, 2 등이 노베이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후속 커리가 더욱 노베이스에 친절하다는 측면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거듭 점수의 고점을 높이려면 전자 세 분이 좋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강사 바꿀 거면 처음부터 후자를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찐 노베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찐 노베이스는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요. 과외를 할 거냐 아니면 기초개념과 실전개념이 결합된 강좌를 해드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과외를 한다면 과외 선생님이 개념서와 유형서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개념서나 기출문제집은 양이 많은 걸 선택하든 적은 걸 선택하든 학생의 상황과 학생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지만, 유형서는 가급적 양이 너무 많은 걸 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쌤보다는 쌤 B가 낫고, 또 수학의 바이블 유형 온이라는 교재도 있는데 이런 것도 1권, 2권이 이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근데 1권만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형서 양을 줄이고, 또 RPM도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빼고 푼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형서 양을 줄여서 좀 진도를 빨리빨리 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떼잡이나 무불개 중에 하나 잡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찐 노베이스는 이런 개떼잡이나 무불개 같은 실전 개념과 기초 개념이 결합된 강좌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찐 노베이스는 누군가 옆에서 가르치는 게 효율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그런 과외받을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인강으로 하겠다면 이제 내년 수능까지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수능을 2년 잡는다면 저는 앞에 그 중3에서 고1까지 강좌인 개념원리나 수학의 왕도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RPM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떼잡이나 무불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1년 안에 무조건 올해 승부를 봐야 한다고 하면 제가 앞서 이제 고2, 고3용 노베이스 기초개념 강좌를 설명드렸잖아요. 11개라든지 아니면 EBSI 정유빈의 수능개념이라든지 교과서 특강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노베이스용 기초 강좌에서 수원스토만 수강하고, 확통은 어차피 기초 강좌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확통은 듣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개떼잡이나 무불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마 찐 노베이스 중에 미적분 선택자는 없겠죠? 만약에 미적분 선택자 있다면 2년 잡아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이런 정승재 강사나 아니면 김성훈 강사 커리를 따라가면서 그 교재를 가지고 또 과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고1 수학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1 수학 같은 경우에 현 기조에서는 개념학습 후 유형서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능에 고1 수학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개념을 깊게 아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적시적소에 고1 수학에서 배운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념 강의를 양 많은 걸 세세하게 듣는 것보다는 개념 강의는 양이 많지 않은 것을 듣고 유형서를 푸는데 방점을 두어야 하며, 유형서에서도 내신스럽거나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거르고 딱 유형 문제만 RPM으로 치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풀지 말고 유형 익히기까지만, 센이라면 센 C단계는 거르고 센 B단계까지만 푸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제가 앞서 노베이스 추천한 강사들 고1 강의 다 괜찮은 편입니다. 하나만 추가하면 EBSI의 교과서 특강도 32강으로 양도 적고 내용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기초개념 듣는 강사 것 해도 좋고 혹은 이 중에 아무나 골라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형서로는 센이나 센 B, RPM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센이나 센 B나 RPM을 양을 좀 더 줄이고 싶다면 고등수학 상에서는 다항식 파트를, 고등수학 하에서는 집합과 명제, 미적 선택자의 경우에는 순열과 조합도 빼고 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양승진 강사의 상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재를 제작할 때부터
센이나 알피인 같은 유형서를 풀지 않아도 되게끔 유형 문제를 상하코드 교재 안에 포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유형서 푸는 게 부담된다면 상하코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강생을 위한 자료실에 상하코드 선별도 되어 있으니 강의 다 듣기 부담되면 선별된 것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고1 수학이 부족해서 공부해야만 한다면 수원수 선택 과목 공부하는 걸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수원수 선택 과목 공부하는 것과 병행해서 고등수학 개념 강의만 하루에 2강씩 빠르게 들어서 2주 안에 끝내고, 그리고 고1 수학 유형서 푸는 건 수원수 선택 과목 기초 개념 강의 들으면서 조금씩 짬을 내서 이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하 선택자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즘 미적분이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 28, 29, 30번을 다 틀리는 그런 학생이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이 3개 중에 2개를 맞추게 될 확률과, 아니면 기하를 처음 공부해서 30번 빼고 29번까지 다 맞출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기하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호 수능은 30번 문장도 기하가 쉬워가지고 충분히 다 맞는 것도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기하를 선택을 한다면 천우진 강사의 시발점, 뉴런, 수분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성민 강사의 빌드업 혹은 드리블을 추가로 포함시켜 공부하는 게 무난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시발점, 빌드업, 뉴런, 수분감, 드리블 순서로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가스터디 장영진 강사가 괜찮아서 저는 그것도 들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반기에 이제 수학 실전 개념의 어떤 콘텐츠와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개념이란 기출문제에 반복 출제되는 내용을 기초 개념과 엮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제된 문제에만 통하는 이미 나온 개념을 정리하는 행위만 실전 개념이라는 건 아닙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의 다수는 기존 기출문제와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태도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수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을 때 대칭성에 주목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실전 개념에서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수로그 함수와 기울기 -1 직선과 관계 혹은 지수로그 함수가 역함수일 때 교점의 개수 같은 지식들은 이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고, 꼭 정리하지 않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전 개념이란 이미 기출문제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지식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또 교과서와 기출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문제를 보는 눈, 어떤 접근, 그리고 태도를 명시지화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가원의 용어를 쓰면 지식이 바로 내용 영역을 예쁘게 정리한 것이고, 문제 보는 눈, 접근, 태도와 같은 것이 행동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전 개념의 정리는 기출에 빈출되는 내용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풀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기출에 빈출되는 태도도 점검을 했기에 앞으로 나올 기출 문제에서도 평가원이 요구해왔던 태도로 접근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요즘 수능 수학의 기조가 이제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의 양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도 이제 실전 개념 강의의 그 강의 수를 줄이고 교재의 어떤 페이지를 줄이고 어쨌든 실전 개념이 전부 다 좀 축소되고 있는 어떤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그냥 기출문제 스스로 풀고 그냥 그러면서 기출문제 안에서 실전 개념 정리하고 실전 개념 강좌를 따로 듣지 않는 것도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실전 개념이 뭔가 좀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뭐 실전 개념 강좌를 2개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양이 적은 실전 개념 강좌보다 양이 많은 실전 개념 강좌를 선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실전 개념 학습은 2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실전 개념 강좌에서 알려주는 태도들은 배움직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전 개념 강좌에서 지수로그 함수의 대칭성에 주목하는 것이라든지, 접선의 방식에서 접할 때, 즉 특수할 때의 그 접점에 주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태도들은요 기초 개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 역시도 실전 개념에서 알려주기에 혼자 하는 것보다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식 역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덤이고요. 둘째로 양측의, 즉 문제풀이를 많이 할 때 이런 실전 개념을 정리해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수능이 이전 기출문제의 지식이 아닌 낯선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됨에 따라 낯선 문제를 경험하는 양이 많아져야 하는데, 즉 문제풀이 양 자체가 많아야 하는데, 대부분 시중 문제들이 이전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제작이 되고, 따라서 이전 기출문제에 빈출된 지식을 정리해 놓으면 이런 문제를 많이 풀 때 속도가 붙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어서 이런 실전 개념을 익히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전 개념을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3가지 포인트를 또 제시할 건데, 첫 번째로는 필기 같은 거 할 때 그 실전 개념 교재에다 담거나 해서 많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끔 이제 뭐 뉴런 같은 실전 개념 강좌의 필기를 뭐 노트에 따로 예쁘게 옮겨 적고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실전 개념은 이 기출문제나 뭐 이런 교과서 개념과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함께 혹은 교과 개념과 같이 이렇게 엮어봤을 때 의미가 생기는데, 그걸 따로 노트에다 정리하면 그렇게 붕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노트 만드는 것보다는 교재에다가 막 문제 위에다 이렇게 담거나 시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이 실전 개념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지식도 알려주고 또 태도도 알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구분해서 이렇게 필기하고 익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여러분이 자주 그 실전 개념 그 교재 복습하면서 자주 봐야 될 거는 태도들이나 어떤 접근법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보다 막 그런 지식들을 막 자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못한다고 해서 상관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또 실전 개념 강좌들이 어떤 유형별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또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면서 또 파악을 하면서 실전 개념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필기할 때 노트 따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문제 옆에 혹은 교과 개념 옆에 이런 데다가 실전 개념들 필기하라는 거. 두 번째로는 지식과 태도를 구분해서 이게 필기 색깔도 좀 다르게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반복해야 될 건 태도기 때문에, 또 접근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더 여러분이 방점을 두고 학습하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유형의 어떤 그 점진적인 진화 단계나 최근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하라는 것, 이것들을 명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실전 개념 강좌를 좀 분류를 할 건데요. 이때 분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현효진 강사의 뉴런입니다. 제가 이제 뉴런보다 어려운 강좌, 그리고 뉴런보다 쉬운 강좌로 실전 개념을 분류하는데, 굳이 왜 뉴런으로 분류를 하냐? 제가 뉴런으로 분류한 이유는 고2 때 이미 현진 강사 뉴런을 들은 학생들, 혹은 고3에서 N수 넘어가는데 고3 때 현진 강사의 뉴런을 들은 학생들, 혹은 뭐 고2에서 고3 올라가는데 뭐 학원 선생님들도 다 뉴런을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 수업으로 이미 뉴런 정도의 내용을 다 접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수학 단과라는 선택지가 또 있습니다. 이 대치동 단과에서 일부 수업이 가르치는 수능 수학 실전 개념은 약간 이런 뉴런에서의 어떤 실전 개념과 결이 다르고,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대치동 실전 개념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수업을 대치동에 직접 가야만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인재 라이브라는 것이 있어 대치동에 가지 않고 매주 시대인재 수업과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원래는 뉴런 정도는 하고 N수를 하는 N수생들이 듣는 수업인데, 현역 중에서도 뉴런이 쉽게 느껴져 그 이상의 수업으로 1년간 훈련이 필요한 경우 이런 시대인재 라이브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대인재 강사 안 들으면 100점 못 받냐, 대치동 실전 개념 안 들으면 100점 못 받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치동 실전 개념이라는 것이 그 킬러 문항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나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막 알려주는데, 그게 수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을 들음으로써, 그런 대치동 실전 개념 강의를 들음으로써 수학적 피지컬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헬스를 할 때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재수, 삼수, 사수 하면서 계속 뉴런만 듣거나, 혹은 고2 때 뉴런 정도는 다 했는데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같은 걸 반복하면 마치 근육이 성장하지 못하듯이 수학적 피지컬도 그대로거나 퇴보할 수 있어 이런 컨텐츠도 소개할 뿐입니다. 경제적인 것만 고려하면 내가대성 인간 강사 듣는 게 낫고, 사실 그것만 해도 뭐 100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현역 때도 뉴런, 재수 때도 뉴런, 삼수 때도 뉴런 하면 3년이나 뉴런을 반복 회독한 거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수학은 뭔가 그렇게 사탐식으로 회독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뇌에 점진적 과부하를 때려 넣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좌도 의의를 갖는다고 또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실전 개념 강좌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뉴런을 기준으로 뉴런급 그리고 뉴런 초과 난이도의 실전 개념 강좌와 뉴런 미만 난이도의 실전 개념 강좌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뉴런 초과의 난이도를 가진 실전 개념 강좌들의 특징을 알아보면, 최소 기출 킬러 사전까지 풀 줄 알 때 듣는 걸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 수원 수투는 기출 킬러 사전까지 풀 줄 아는데 미적분은 생 노베인 예비 고3 이런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막 듣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적 기초 개념 공부하면서 들으면 안 되나? 뭐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세 분의 강좌 난이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고스탑 미적이 그나마 쉬운데 그래도 뉴런보다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실전 개념 중에서도 중킬러, 킬러, 더 킬러 관련된 실전 개념을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킬러라는 건 more 킬러, 즉 킬러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이러한 실전 개념은 뉴런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치동 실전 개념이라고 아까 따로 명명한 것입니다. 22, 30번 킬러 풀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수인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22, 30번을 못 맞추는 건 아니기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2 때 혹은 N수생의 경우 작년에 실전 개념 강좌를 인강이든 학원 수업이든 하나 접한 채로 듣는 게 좋은데, 실전 개념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최소한 기출 한 바퀴는 돌린 채로 듣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가끔 이런 강사들 수업과 인강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기원, 스텝원 미적을 들으면서 뉴런 미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일 텐데, 이게 과제량도 많고 또 수업 난이도도 낮지가 않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수강하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뉴런 미적의 뭐 합성함수 파트를 듣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병행해야 할 만한 그런 실력이라면 처음부터 안 듣는 걸 추천합니다. 또 혹시라도 높아지면 하는 얘기인데, 이런 그런 뉴런 초과된 난이도의 실전 개념 강좌를 겨울방에만 잠깐 들어보고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뉴런이랑 난이도 별 차이 없는데? 라고 이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강사들의 주간지의 문항들의 난이도나 아니면 3월 이후에 시작되는 스텝 2 QED 수업 난이도까지 고려해서 뉴런 초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뉴런급 실전 개념 강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건급처럼 뉴런급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뉴런급 강좌들은 최소 기출 중간 난이도 사점을 풀 줄 알 때 듣는 게 좋습니다. 딱 하나 예가 정병호 강사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끔 기출 하나도 안 풀고 시발점 후 뉴런을 한다거나 개념서와 유형서만 어떻게 한 다음에 스타팅 블록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실력의 뉴런이나 스타팅 블록을 진입하게 되면 설명하는 문제 하나하나 너무 어렵고 결국 수학을 사회탐구 공부하는 것 마냥 이해가 안 가니 실전 개념과 문제를 단순히 암기하게 되어 실력은 안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강좌들은 B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푸는 데 필요한 실전 개념을 폭넓게 다루고, 사실 뉴런급 강좌에서 다루는 실전 개념 내용만 알아도 100점 받는 데 필요한 지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뉴런 미만의 강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강좌들은 기초 개념 이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강좌들로서 그래도 최소 쉬운 4점 기출이나 어려운 3점 기출을 풀 줄 알 때 듣는 게 좋습니다. 실전 개념 강의지만 기초 개념에 대한 압축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B킬러, 중킬러, 킬러 관련된 설명을 다 하긴 하지만 뉴런급 강좌보다 킬러 관련된 설명이 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기초 개념 강의 듣고 강사를 바꿔 들어도 무리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후속 커리도 입문 엔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높아심에 하나 더 말하면, 이런 뉴런 미만의 실전 개념 강좌를 듣고 추가로 뉴런급이나 뉴런 초과급의 어떤 실전 개념 강좌를 들으려고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을 2년 잡고 준비하는 게 아닌 이상 실전 개념을 한 개만 제대로 들으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빈 부분을 채우려면 기출 분석이나 아니면 문제 많이 푸는 걸로 채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별로 좀 실전 개념 강좌를 분류해봤고요. 이제 실전 개념 강좌의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뉴런 초과 난이도를 갖는 실전 개념 강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기영 강사의 스텝 1, 2입니다. 이 강좌는 한마디로 킬러 문항을 대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르쳐 킬러를 푸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킬러 주제를 토픽으로 정리해서 수업을 하고 준킬러 이하는 일부 정리하긴 하는데 대부분 주간지 양치기를 통해서 이런 준킬러 이하는 저절로 채우도록 하십니다. 주간지인 어사이먼트라고 하는데 이 주간지가 해설지를 이 강기영 강사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되게 읽으면 읽은 맛이 나요. 그리고 이 읽으면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내가 마치 강기영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약간 축구 게임 중에 FC 온라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컨뽕이라고 하죠. 이제 그 컨디션 뽕이라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슛도 잘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게 컨뽕인데 어쨌든 이런 컨뽕 같은 겁니다. 당연히 그 강기영 강사가 주간지로 제공해 주시는 문제들이 수업과 관련된 주제의 문제들이고 그걸 푸니까 또 해설지를 읽으니까 내가 강기영 강사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이런 게 컨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추후에 드릴이나 이온 엔제 같은 다양한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진짜 강기영 강사처럼 낯선 문제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강기영 강사도 이제 뭐 다양한 시중 문제집 많이 풀라고 권하신 이유가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1과 2가 내용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문항이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항이 많고 스텝 2는 자체 제작 문항이 많기 때문에 좀 스텝 2가 더 어렵고 내용도 조금 더 디테일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현우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킬러를 뚫어내는데 이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태도를 소개하고요.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걸 보여주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기영 강사에 비해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까지 토픽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실전 개념 수업이 겨울방학에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6평 전까지 6개월간 이어집니다. 물론 실전 개념만 주구장창 6개월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전 개념과 문제풀이가 결합된 수업이라 문제도 많이 풀게 하십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워크북에서 킬러 문항을 발문 분석과 함께 필연적 사고를 퍼스트, 세컨드, 서드로 서술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이 또 킬러 문항을 푸는 사고 과정을 정립하기에 좋은 그런 해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밀도가 매우 높고 또 매주 새로운 내용이 막 소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인 복습을 잘 해야 되는 수업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제 박종민 강사인데요. 이 박종민 강사는 한마디로 이 대치동의 실전 개념과 스킬을 약간 뉴런 심화 버전 느낌으로 정리해주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지인 위클리콤 그리고 이 외에도 리사이트나 이제 필기노트 등을 막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을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체화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앞에 있는 두 강사들에 비해 좀 더 이렇게 있어서 더 친절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밋 X나 QED 미니 모의사 같은 이제 시대인재 컨텐츠 외에도 이제 많은 문제를 제공하는데 이 박종희 강사의 문항들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월부터 진행되는 QED가 이제 15, 21, 22, 29, 30만을 겨냥한 약간 압축된 실전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이게 문항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뉴런급 난이도의 실전 개념 강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런급의 대표주자인 뉴런입니다. 한마디로 약간 출제된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정리와 도구를 제시하고 미출제 요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100점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강좌로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뉴런 정도면 지식적으로 충분합니다. 또 이제 이 현우진 강사께서 수업 준비를 정말 빡세게 해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밀도가 상당히 높고요. 매 수업마다 스토리 라인이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그거를 이제 주제라고 해서 매 수업의 어떤 목표 의식이 이제 더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런 수분감 시냅스를 동시에 병행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이제 시냅스는 뉴런과 수분감 끝나고 유분감 이해독 때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병호 강사인데요. 이제 정병호 강사 이 프로메테우스는 한마디로 이제 교과 개념에서 심화 확장한 어떤 실전 개념을 딱 한 조각을 딱 투박하게 던져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막 풀어주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 강사의 강의는 문제풀이를 통해 살이 붙기 때문에 이제 풀이 과정을 따라 써보고 또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특징으로는 특정 상황만을 위한 개념을 좀 지향을 하고 근본적이고 또 일반적인 개념을 확장해서 좀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별 2개의 뉴런급 강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프로메테우스는 교과 개념, 즉 기초 개념의 연장선에서 심화 확장을 해서 실전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라서 기출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기초 개념이 잘 되어 있으면 이 프로메테우스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레알 비기너스를 들었다면 기출 문제 안 풀어봤어도 프로메테우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창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꼭 필요한 도구만 정리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를 교정시켜 준킬러랑 킬러까지 뚫어내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우 강사는 수업에서 약간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버벅거리는 연기도 하면서 문항에 맞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주고요. 스마트 강은 실전 개념과 약간 기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강좌라 만약에 클라이맥스 N까지 추가를 하면 따로 기출 문제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기출 문제집을 구매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강 이후에 클라이맥스 N제가 아닌 문제 해결 전략 시즌 1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 N으로 저는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범준 강사 알아보고 마칠 건데요. 이제 김범준 강사의 스타팅 블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교과 개념과 기출에 기반을 둔 실전 개념을 체계화해서 설명함으로써 일관성과 필연성 있는 풀이를 지향하는 그런 실전 개념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런에 비해서는 수업하는 개념의 양과 어떤 밀도 자체는 좀 낮은데 실전 개념의 체계화를 더욱더 시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성민 강사도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약간 시냅스 같은 그런 엔제인데 스타팅 블록 할 때 같이 병행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스텝 1만 놓고 보면 인문 엔제 난이도지만 이제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 킬러급 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엔제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허들링이라는 이제 후속 강좌는 이제 스타팅 블록에서 배웠던 내용 중 이제 준킬러나 킬러 푸드에 필요한 실전 개념 도구를 좀 압축을 한 번 더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비기출로 이제 훈련하는 구성일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난이도별 1개의 실전 개념 강좌인데요. 가장 먼저 김경호 강사의 아이디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실전 개념 강의를 통해 알아야 할 지식과 태도의 조화를 가장 잘 지킨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개념의 압축 정리 역시도 충실하여 낮은 등급 학생들이 듣기 편한 실전 개념 강좌입니다. 강의 및 교재에 뭔가 생각 부분이 문제 풀 때 떠올라야 하는 부분이 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반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디어 이후에 다른 실전 개념 강좌를 물론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강사의 미친 개념은 꼭 필요한 실전 개념만 뽑아서 기초 개념 위에 올려놓은 이미지 강사의 이미지처럼 쉽고 친절한 실전 개념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개념을 막 예제랑 붙여가지고 막 예제를 통해 실전 개념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수업을 하고요. 강의 플래너나 아니면 8조 프로젝트 같은 이런 시스템은 의지력이 약한 학생도 완강 및 회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칭 개념 본교재와 워크북만 하기에 문제 양이 좀 적으니까 뭔가 병행을 하면 좋겠는데, 병행을 한다면 저는 미친 기본 완성편을 병행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이 미친 개념을 끝낸 다음에 이제 다른 실전 개념 강좌를 들을 수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미친 개념과 미친 기본을 같이 좀 회독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시중 기출 문제집을 구매해서 좀 기출 양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양승진 강사 같은 강사의 기출 코드로 좀 행동력이라는 것도 배워서 기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배성민 강사 같은 이런 강사의 어떤 드리블을 선택해서 준킬러나 킬러 관련된 실전 개념을 추가로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석원 선생님의 알파 테크닉은 교과 개념 중에서도 기출을 푸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재정리한 후에 기출을 일관된 관점에서 푸는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 테크닉이 기출 분석 강좌 성격도 강해서 알파 테크닉을 한 이후에 혼자 기출 문제집을 풀면 되고 따로 기출 강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석원 강사는 정병호 강사나 김범준 강사 좀 호환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관점이 다른 이제 배성민 강사의 드리블 같은 것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파 테크닉이 문제에 바로 적용되도록 개념을 가공하는 것이 거의 없어서 이제 별 1개인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을 좀 듣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성민 강사의 빌드업인데요. 빌드업은 실전 개념의 지식 부분을 가장 도구화해서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강좌로서 실전 개념을 준킬러, 킬러 위주인 드리블과 준킬러, 비킬러 위주인 빌드업으로 분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 기저에 있는 기초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제 이 빌드업을 들을 때 좋고요. 만약에 그런 기저의 어떤 기초 개념이 없으면 그걸 여러분 스스로 좀 채우면서 들어야 탄탄하게 이 빌드업을 소화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러한 기초 개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빌드업과 드리블에서 제시하는 이런 도구들을 사탐식으로 암기하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성민 강사 빌드업이나 드리블을 할 거면 저는 다른 강사의 기출문제집보다는 혹은 다른 기출문제집보다는 해설과 유형별 분류 때문에 기출 어시스트를 병행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승진 강사와 한한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전 개념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승진 강사는 올해부터 기출 코드로 기출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을 정리하는 커리큘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 이후에 바로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기출 분석 이후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실전 개념만 뽑아서 가볍게 실전 개념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전과 달리 실전 개념을 헤비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요즘 실전 개념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수능 코드라는 이 실전 개념 강좌는 최근 기출 중에 좀 통하는 실전 개념을 자체 제작 문항과 함께 정리하는 구성이라고 이제 통합 OT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한수에 대해 알아볼 건데, 한한수는 미적 선택자는 5건, 확동 선택자는 4권의 책으로 기초 개념부터 대치동 실전 개념까지 지식과 태도를 모두 망라한 독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한수를 공부할 때는 본문 읽고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필연성 부여라는 걸 스스로 하면서, 즉 발상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누적되고 한한수 저자도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한한수가 기초 개념부터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 한한수를 하기 전에 기초 개념 정도는 미리 한번 끝내고 진입하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또 인강 듣기 귀찮다고 이제 독학서로 때운다는 식으로 한한수를 접근을 하면 이게 한 권당 500페이지, 미적 선택자 기준으로 500페이지 5권이면 2500페이지인데 저는 다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할 거면 좀 각오를 하고 진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별 2개 이상의 실전 개념을 익히기 전에 이제 교과 개념을 복습하는 용도, 공통, 상, 중, 그리고 미적, 상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5한수 중에 3권만 보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수학 기출 강의 공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제가 앞서 이제 실전 개념 강좌는 이제 이전에 나왔던 기출로부터 누적된 지식을 알려주는 파트와 그리고 문제 보는 눈, 접근법, 태도를 알려주는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출 강의는 대부분 이런 실전 개념 강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수분감, 기생집, 미친 기분, 기출 끝, 기출 어시스트,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까지 다 뉴런, 아이디어, 미친 개념, 개태자, 빌더, 프로메테우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뉴런을 했는데 수분감을 안 하고 기출 어시스트를 한다든지, 개태잡을 했는데 기출 끝 안 하고 미친 기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실전 개념을 들은 강사의 기출 강의를 이어 듣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때 강의는 이미 실전 개념 강좌에서 기출 문제를 푸는 지식과 태도에 있어 꼭 필요한 건 다 배웠기 때문에 강의 없이 이런 기출 강좌 교재를 풀고 틀린 것, 못 풀겠는 것, 해설이 궁금한 것만 선별적으로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하는 2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출 인강 해설을 다 들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2번째로는 내가 듣는 강사 말고 다른 강사 해설을 참고하는 게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해설을 다 듣는 게 좋은 것 아니냐에 대한 답변은 혼자서 실전 개념에서 배운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과 이해가 안 가는 걸 해설지 읽으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지성으로 문제 풀고 모든 해설 다 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강의를 다 들으면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서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 강사의 기출 해설 강의를 막 섞어 들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강사에게 배운 관점을 취하하는 것에만 몰두하기에도 상반기에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이것저것 잡다하게 섞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미 기출 문제를 다 풀 줄 알고 실력이 높은 학생들은 다른 강사 기출풀이를 참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2번째로 제가 좀 독특한 강좌인 기출 코드는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일반적으로는 실전 개념에서 지식과 태도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배운 지식과 태도를 이용해서 어떤 강사의 기출 강의 교재에 막 그 지식 태도를 적용해 보면서 문제를 풀고, 근데 맞았어도 좀 풀이가 궁금한 거, 그리고 틀린 거, 애매하게 맞춘 것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기출 강의를 듣는, 이렇게 실전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기출 강의 학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출 코드는 실전 개념 강좌 없이 기초 개념만 익힌 상태에서 바로 수강하는 강좌입니다. 즉, 실전 개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출 문제를 처음 본다고 가정한 후 기초 개념과 아니면 교과서 기출 문제에 기반한 태도, 즉 행동 영역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 행동 영역이라는 것이 문제를 처음 접근할 때 취한 태도,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취해야 되는 태도까지 전부 다 명시지화해서 정리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행동 영역을 익히는 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는 실전 개념 강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 킬러인 22번, 30번이 잘 안 풀리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2, 30번이 안 풀리니까 내가 실전 개념 강좌를 좀 더 좋은 걸 들어야 되나, 더 어려운 걸 들어야 되나 해서 다른 실전 개념 강좌를 찾아 헤맨다거나, 아니면 그냥 기출 킬러는 내가 못 푸는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인문행제 쪽으로 도피를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22, 30번 기출 킬러를 못 푸는 이유는요, 실전 개념에서 지식과 태도를 배웠지만 이런 태도가 나가야 될 때 지식으로 문제를 막 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즉 행동 위주로 기출을 분석하는 이런 기출 코드를 들으면 이제 행동 위주로 딱 머리에 정립이 다시 되니까 이런 지식들과 행동이 딱 분리가 되면서 이제 기출 킬러들을 풀 때 행동이 나갈 때 행동이 나가고 지식이 나갈 때 지식이 나가는 이런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난이도가 높은 실전 개념 강좌를 듣고 싶을 때 이런 기출 코드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험생활 기간 동안 현윤희 강사의 뉴런을 듣고 싶다. 혹은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김범준 강사의 스타팅 블록을 듣고 싶다. 이런 경우 기초 개념 이후 이제 기출 코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들으면 소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추천한 것입니다. 뉴런이나 스타팅 블록 같은 강좌들은 사실 중간 4점 이상 기출을 풀 줄 아는 상태로 듣는 게 최소라고 했지, 당연히 기출을 다 풀 줄 아는 상태로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막 수분감 스텝 1만 풀고 뉴런 들어라 같은 조언을 했는데, 기출 코드가 행동 영역이 쓰여있는 해설지를 올해부터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강의 수도 줄었고, 일반적인 기출 강좌들은 실전 개념의 연장선이라 실전 개념을 안 들었으면 그닥 도움 안 되는데, 얘는 그 실전 개념 듣기 전에 듣는 강좌라 그런 게 없어서 전 추천을 합니다. 만약 기코를 구매를 하면 다른 강사 기출 강의 교재는 구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기출을 진짜 뭔가 그런 행동 영역적으로, 그러니까 태도적으로 진짜 쫙 정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는 뭐 기출 코드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기출 강의고,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기출 코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 실전 개념 듣고 기출 풀었는데 기출 다 잘 풀리면 억지로 이런 기출 코드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기출 코드를 듣기보다 바로 엔제로 넘어가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중 기출 문제집에 대해 언급하고 이제 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중 기출 문제집이란 마더텅, 자이스토리, 마플, 너기출, 수능 기출의 미래나 시대인재도 이번에 기출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중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중 기출 문제집을 꼭 풀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강사들이 제공하는 뭐 수분강 같은 기출 문제집을 반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그 강사들이 교육청이나 사관학교 선별집을 따로 내거나 워크북을 통해 추가로 풀어볼 기출 문제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대체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전 개념과 기출 강좌의 교재 학습까지 끝나고 난 후 더 많은 양의 기출 문제를 접해보고 싶을 때 시중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인문행제 막 여러 번 푸는 것보다 그냥 마더텅 한 권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찰대는 이제 수능평가원과 좀 문항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사관학교와 교육청은 수능에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풀어보는 걸 추천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경찰대 문제를 수록하지 않거나 수록하더라도 최소로 수록한 그런 기출문제집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상반기 엔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엔제란 이 강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어떤 내용들을 더 체화하고 또 낯선 문제로 또 훈련하고 또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문항을 또 예측해보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집이기도 하고, 또 시대인재 북스 같은 이런 출판사를 통해서 저자들이 최근 경향에 맞는 문제를 모아가지고 또 출판하는 그런 문제집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상반기 영상이다 보니까 엔제에 대한 어떤 세세한 리뷰는 뭐 하지 않을 거고요. 그건 이제 하반기 영상에서 따로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엔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활용법까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인문 엔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문 엔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사실 요즘 인문 엔제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하는 인문 엔제랑은 좀 달라요. 제가 인문 엔제라는 말을 쓰는 거는 뭐 15, 22, 30번이 거의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너무 어려운 15, 22, 30번은 없는 엔제를 저는 인문 엔제라고 하는데, 강사분들이 말한 인문 엔제는 뭐 9에서 12번 아니면 뭐 19, 20번 아니면 26, 27번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엔제를 또 인문 엔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쓰는 인문 엔제와 좀 달라서 좀 이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그런 엔제들이 그렇게 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아예 타겟팅이 노베이스로 된 뭐 정승대 생선이나 김성훈 강사는 이런 걸 만들어서 풀리는 건 수요에 맞는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불안감에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엔제의 종류로는 뭐 메가스터디에는 시냅스가 대표적이고, 뭐 싱글 커넥션, 불꽃포텐 엔제는 제 기준에서 인문 엔제로 보기에는 쉬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문 엔제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양승진 강사의 인문 엔코드는 뭐 올해 새로 나온 거라 이것도 아마 인문 엔제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대성에서는 뭐 엔티켓, 뭐 사회규칙, 문해전 시즌 1 등이 난이도 있는 인문 엔제에 부합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배포된 시즌 1이나 피지컬 엔제는 살짝 쉬운 편이었고,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성원 선생님의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뭐 신규 엔제도 뭐 쉬운 번호대 엔제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인문 엔제고, 또 뭐 수능 특강도 저는 인문 엔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문 엔제 활용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인문 엔제는 사실 뭐 킬러 문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있더라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이걸 가지고 회독을 하거나 아니면 복습을 빡세게 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치고 나가서 풀고, 뭐 틀렸던 거 그리고 애매하게 맞춘 것들 그리고 뭐 강의 좀 들어보면서 좀 의미 있었던 것들만 한번 싹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엔제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 엔제 활용 팁을 제가 좀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기출문제 킬러까지 1회독을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문 엔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 김기현 강사나 이미지 강사 수강생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요. 기출생각집 4점 점프 풀다가 안 풀리니까 이제 싱글 커넥션을 풀까 하고 도피를 합니다. 또 이미지 강사 수강생들도 미친 기분 완성형 풀다가 안 풀리니까 엔티켓 하고 갈까 하고 도피를 합니다. 사실 킬러 기출문제 한 문제 속에 배울 수 있는 게 인문 엔제 10문제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기출 킬러를 어렵다고 내팽겨치고 인문 엔제를 도피처로 사용해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출을 킬러까지 끝내고 기출문제 2회독을 할 때 인문 엔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활용 팁으로는 내가 커리큘럼 따라가고 있는 강사 것 먼저 하고 다른 인문 엔제를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김기영 강사를 듣고 있는데 싱글 커넥션을 안 하고 펀더멘탈이나 사회규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싱글 커넥션을 하고 하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듣고 있는 강사의 인문 엔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꼭 할 필요는 없고 너무 많이 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엔제 한 권도 안 풀고 실전 엔제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풀더라도 여러 종류를 푸는 것보다 뭐 한 종류에서 두 종류 정도 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풀 생각이면 차라리 양 많은 기출문제집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실전 엔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인문 엔제와 마찬가지로 실전 엔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엔제는 15, 22, 30번 문항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으로 메가대성 강사들도 제공을 하고, 특히 이제 시대인재 북스의 다양한 엔제들은 거진 실전 엔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치동 수학 형광을 다니면 주는 주간지도 초반에 기출문제가 섞여 있어 쉽긴 한데 조금만 지나면 난이도가 확 뛰어서 실전 엔제로 볼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드릴, 커넥션, 블랙앤코드, 대성에서는 하루 4점 10개, 파40이라고 하죠. 사회규칙 시즌2, 빅포텐 시즌2와 세븐 퀘스천, 부스터 엔제, 허들링 엔제 등이 아마 실전 엔제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허들링 스트레치나 강기원 스텝 2, 박중민 QED 같은 건 실전 NJ이면서도 실전 개념을 압축 요약해주는 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실전 NJ 활용 팁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팁으로는 내가 들었던 강사의 실전 NJ를 먼저 하고 다른 강사의 실전 NJ든 시대 NJ, 복수 NJ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강사들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실전 NJ까지 딱 끝나야 그래야 뭔가 완성되게끔 커리큘럼을 구성한단 말이죠. 근데 굳이 내가 지금 듣던 강사의 실전 개념과 기출까지 했는데 뭐 입문 NJ까지도 했는데 실전 NJ를 안 하고 다른 강사의 실전 NJ를 푸는 게 뭔가 완성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들었던 강사의 실전 NJ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실전 NJ를 하는 걸 추천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 NJ부터는 좀 뭔가 그런 발상이나 태도 같은 거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NJ는 좀 실무와 달리 단원별로 이렇게 문항들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원별로 내가 기출과 실전 개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약한 어떤 뭐 지식적인 도구라든지 내가 배웠지만 하지 못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문항 위가 됐든 아니면 노트에다 따로 정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잘 따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또 반복을 해야겠죠. 이게 다섯 번째죠. 이제 마지막인데 현역과 N생들을 위한 제가 상반기 수학 커리큘럼을 짜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실전 개념을부터 바로 들어간 학생들 그리고 기초 개념부터 한 학생들 이렇게 제가 나눠놨거든요. 현역 N수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단계에 맞게 수준에 맞게 잘 이 커리큘럼 표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역인데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실전 개념부터 수강해도 되는 학생들이 여기 표에 해당합니다. 이제 기초 개념은 이제 고2 때 했다라는 거죠. 다만 수원수투는 실전 개념부터 하는데 뭐 미적은 기초 개념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실전 개념 강의 그리고 뭐 기출 강의를 또 하든 아니면 기출 문제집 풀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엔제까지 상당히 좀 빡세게 예를 들면 현우진의 뉴런, 그다음에 수분감, 시냅스까지 하는 게 이제 케이스 1에 해당되겠죠. 이런 학생들 이렇게 하고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나서 또 실전 개념 복습하면서 엔제까지 추가로 푸는 이런 학생들이 가장 이제 좀 이상적이고 케이스 1에 해당되고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죠. 현역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내 엔제는 안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전 개념 강의랑 기출 문제만 거의 6월 모평 전후까지 하는 학생들. 전 현역도 이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꼭 엔제 안 풀고 기출만 상반기에 제대로 잡아도 하반기에 충분히 탄력받고 높은 1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도 별 3개의 강좌를 시대인재 현장 강의를 듣든 아니면 라이브를 듣든 들으면서 이제 그런 과제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학생들은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 3개짜리 실전 개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면 아마 이미 수학에서는 높은 1등이 나온 학생들일 거고 다만 시대인재 강의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뭐 엄소연 강사라든지 아니면 장재원 강사라든지 뭐 이동주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분들은 뭐 제가 지금 안 들어본 분들도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쉬운 실전 개념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 4는 제가 아까 기출코드 언급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그 어려운 뭐 뉴런이나 스타팅 블록 같은 걸 듣고 싶은데 기출문제 뭐를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예 그냥 기출코드를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개념 강의를 그런 어려운 걸 듣고 뭐 뉴런이든 스타팅 블록이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6월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현역은 이제 좀 준 노베이스라고 하죠. 이제 고2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한 3, 4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이고 겨울방학에 기초 개념부터 수강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능 기초 개념 강의를 케이스 1, 2는 다 듣죠. 다 듣는데 기초 개념 강의를 듣고 바로 실전 개념 강의랑 기출 강의를 할 거냐 아니면 기출 코드를 할 거냐를 나눠놨어요. 기출 코드를 한다라는 말은 6평 이후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실전 개념 강의를 본격적으로 어려운 걸 듣겠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실전 개념 강의를 어려운 거 안 듣고 그냥 별 1개짜리 듣겠다는 분들은 케이스 1 같은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준 노베이스지만 하한선을 오히려 높이고 싶다. 내가 인강 듣는 게 습관화가 안 돼 있고 내가 중간에 좀 포기할 것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이 결합된 이런 강좌를 처음부터 선택하는 게 좋죠.
기록을 선택해서 이제 예를 들면 무불계나 개태잡을 했으면 기출백제, 그리고 개태잡을 했으면 기출끝,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복습하면서 기출 강의 계속 마무리하면서 8, 90%나 아니면 불꽃엔제 같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풀어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로는 진짜 찐 노베이스인데요. 이 학생들은 이제 고2 교육청목에서 이제 4등급 후반 이하가 나오는 수학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는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이 결합된 강의를 듣고 무불계나 개태잡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출백제나 아니면 기출끝을 푸는 게 기출 강의에 해당을 하고요. 이거를 그냥 6평 전후까지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잘 하는 게, 반복하는 게 이분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태잡이나 무불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앞서 제가 얘기했던 뭐 시불계라든지 아니면 정유빈의 수능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원 수투만, 확통 말고 수원 수투만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이 결합된 강좌를 듣고요. 그리고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 강의가 결합된 강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기출 강의도 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기출 강의까지 못 나갈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케이스 2에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3는 이제 과외를 하는 거죠. 과외로 개념서, 유형서, 기출문제까지 쭉 끌고 가는 건데 제가 아까 거듭 얘기했지만 과외로 아예 무불계 가지고 과외해 주세요. 아니면 개태작 가지고 과외해 주세요. 그러면서 과외 선생님과 인강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끝 모르는 거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아니면 기출백제 모르는 거 과외 선생님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N수생인데요. N수생은 이제 재수종합반을 다니는 N수생만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재수종합반에서는 보통 이제 실전 개념과 기출을 2월 말부터 6평 전후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 N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수준이 부족하면 기초 개념은 재종반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채워놔야 돼요. 기초 개념을 또 채워놓고 이때 수능 기초 개념 강좌, 아까 얘기했던 뭐 파운데이션, 킥오프, 기초 코드, 유형 코드, 이미지 강사의 세절시와 세절시 워크업 이런 걸 해도 좋고, 아니면 개태잡이나 무불계 같이 이런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이 결합된 강좌로 기초 개념을 해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재종반을 선택을 했다면 기초 개념은 어느 정도 그 재종반 들어가기 전과 후로 해서 얼른 채우고 그다음 재종반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재종 수업에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실전 개념 강의를 추가로 듣거나 아니면 뭐 기출 강의를 추가로 듣거나 아까 뭐 기출 코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실전 엔제든 인문 엔제든 이런 엔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선택하면서 어쨌든 메인은 학원 수업으로 두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학재수하는 N수생들을 얘기할 건데요. 이 학생들은 이제 실전 개념부터 수강하는 학생과 기초 개념부터 수강하는 학생으로 나눌 건데요. 먼저 실전 개념부터 수강하는 학생들은 기초 개념이 좀 부족한 경우에 독재학원 개강하기 전에 약한 단원만 수능 기초 개념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뭐 이건 되게 일부인 학생일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기초 개념을 뭐 보완을 하고 이제 독재학원 개강을 하면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전 개념 강의랑 그다음 기출 그리고 엔제까지도 풀 수 있겠죠.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엔제랑 실무까지 쭉쭉 나아가면 되고 이제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너무 뉴런이 듣고 싶고 스타팅 블록이 듣고 싶은데 내가 기출을 제대로 못 푼다. 그러면 이제 뭐 기출 코드 같은 강좌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 강좌 하는 거 전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엔제 실무 푸는 거 똑같고 아예 이런 고민이 싫다. 형광 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시대인재 라이브 같은 거 신청해서 학습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초 개념부터 수강하는 독학 재수생 이게 가장 좀 복잡한데 여러분은 뭐 독재학원 개강하기 전에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독재학원 개강하기 전에 기초개념 강의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케이스 1, 2, 3는 수능 기초개념 강의를 공부하든 아니면 기초개념과 실전개념 강의가 결합된 강의를 공부하든 어쨌든 1월부터 독재학원 개강 전까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3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간 최대한 기초를 떼고요. 그 다음에 실전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를 듣든 아니면 어려운 실전 개념 강의를 좀 들을 요량이면 기출 코드 같은 걸 하고 실전 개념 강의를 듣든 아니면 여러분이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 강의를 결합된 그런 K3 같은 걸 했다면 예를 들면 무불계를 했으면 기출 백제 아니면 개태잡을 했으면 기출 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기출 강의랑 8, 90%나 불꽃 엔제 같은 이런 것들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어려운 노베이스. 사실 이런 노베이스는 이제 과외 병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노베이스들은
기초개념과 실전개념과 결합된 강의를 독재학원 개강 전에 들어서 독재학원 개강한 이후에도 계속 들으면서 기출 강의로 이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면 무불계와 개태작 같은 거를 1월부터 듣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쭉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끝이나 아니면 기출백제 같은 것까지 넘어가는 이런 커리큘럼을 첫 번째 추천드린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예 그냥 과외나 아까 얘기했던 노베이스 강의 있잖아요. 뭐 시불계라든지 아니면 뭐 교과서 강의라든지 아니면 정유빈의 수능 개념 같은 이런 것들로 아예 그냥 독재학원 개강 전까지 최대한 수원수투 기초 개념을 좀 다지고 그 다음에 과외를 이어가든지 아니면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이 결합된 강의로 수원수투 확통까지 듣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승재 강사의 개태작 기출끝 혹은 김성 강사의 무불계나 기출백제를 하면서도 과외로 그런 개태작 가지고 과외해주세요, 아니면 무불계 가지고 과외해주세요, 이렇게 강의도 들으면서 과외를 또 추가한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노베이스를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2026학년도 상반기 수학인강 공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보다 약간 텐션이 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침 9시 반에 이제 치과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환자 보고 오늘은 또 야간 진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진료가 8시 반에 끝났거든요. 야간 진료 끝나고 집에 와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촬영을 9시 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국어랑 수학을 연달아 찍었는데 지금 4시입니다. 4시. 내일 이제 제가 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졸려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직전과 병행해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도움 많이 받고 여러분이 수능에서 꼭 건승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